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다독이는 글쓰기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제가 글쓰기 모임을 운영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글을 간결하게 쓰고 싶다. 좀 간단 명료하게 쓰고 싶어요.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간단하게 탄탄하게 문장력을 기르는 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떻게 하면 내 글을 좀 깔끔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문장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한 문장에는 하나의 정보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. 그래, 뭐 어차피 한 문장에 하나만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글을 받아보면요, 한 문장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다 보니까 문장이 막 세 줄, 네 줄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머릿속에 한 문장에는 그 하나의 정보만 넣어야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글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. 즉 주어 하나에 서술어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죠. 그래서 뭐 그냥 예를 들면은 나는 시골에 산다 이렇게 한 문장만 쓰면 되는데, 나는 시골에 사는데 쇼핑을 좋아하고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한다,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문장에다가 넣어버리면은 이 글이 어떤 거를 말하는지 한 번에 이해하기도 어렵고, 또 문장 역시도 비문에 가까운 문장이 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뭐 이런 것도 있겠죠. 철수는 공부를 잘하고 영희는 수학을 잘한다. 이게 얼핏 들었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알맹이가 없는 문장이에요. 그럼 철수는 공부를 잘하고 영희는 수학을 잘해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문장에는 하나의 단어만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그 단문을 쓰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, 복수형을 삼가하시는 것입니다. 보통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단어 자체가 복수형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국민과 시민이에요. 국민과 시민은 단어 자체가 이 다수의 국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형인데 국민들, 시민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. 이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복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글을 쓰시면 좀 간결한 문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문장력을 키우는 세 번째 팁은요, 바로 능동형을 쓰시라는 것인데요. 우리가 외국어, 특히 뭐 영어를 배울 때는 뭐 수동태, 능동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어는 늘상 우리가 쓰는 말이다 보니까 뭐 능동이나 수동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하고 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능동형의 문장은 주어가 곧 나이고 그 다음에 대상이 목적어가 됩니다. 반대로 수동형은 대상이 주어가 되는 그런 문장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수동의 형태는 계획이 잘 짜여져 있다. 계획을 잘 짰다 라고 하시는 것이 맞겠죠. 이제 대충 좀 감이 오시나요?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쓰고요.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본다로 씁니다. 되어져 있다, 이거 아니죠? 됐다로 씁니다. 이게 약간 일본 번역투의 체이기도 하고, 좀 어르신들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은 능동형으로 쓰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, 제일 많이 쓰는 피동형이 뭐뭐지다예요. 되어지다, 보여지다, 하여지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본다, 한다, 지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. 문장이 훨씬 더 간결해지죠. 네 번째는 조사에 유의하시라는 것인데요. 이 김훈 작가의 카레 노래를 보면요, 이 작가는 첫 문장을 쓰기 위해서 며칠을 고심을 했다고 전해집니다. 꽃은 피었다와 꽃이 피었다, 이 둘 중에서 어떤 문장을 쓸지를 가지고 며칠을 고민했다고 하는데요. 이 꽃은 피었다와 꽃이 피었다, 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사실 얼핏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.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. 꽃이 피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. 꽃이 주어져.
능동형입니다. 그런데 꽃은 피었다는 꽃이 피었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. 즉 꽃은 피었다는 피동, 즉 수동 형태예요. 그래서 이 작가는 이와 은을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작가의 선택은 바로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결정이 됩니다. 이 작가 역시도 그 능동 형태의 문장을 사용을 했던 것이죠. 꽃이 피었다로요. 우리나라의 그 은는 이가가 참 어렵죠. 우리나라 말이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데 이 은는 이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뉘앙스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굳이 이거를 구분해서 나누자면은 은과 느는 약간 좀 수동적인 경향을 띠고 이와 가는 능동적인 경향을 띱니다. 그래서 이 김은 작가 역시도 꽃이 피었다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 문장을 쓸 때는 계속해서 제가 앞서 그 3번에서도 능동형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능동적이고 또 주체적인 문장을 쓰시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쓰다 보면은 좀 탄탄한 그런 나만의 문장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, 문장 근육을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오늘 총 4가지 문장력을 강화하는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쉽고 재밌는 글쓰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. 추스!